네, 그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집에 가다가 이제 긴급 방송을 켰는데요.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를 모색하는 이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1991년도인가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도저히 안 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옐친이 독립하고 싶으면 독립해라. 그래서 13개 국가로 쪼개지고 이제 CIS라고 해가지고 이제 독립국가연합이 탄생하고 그랬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이런 식으로 독립을 쭉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우리 모스크바는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독립해라. 그래 이제 그냥 독립을 하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크라이나의 경우에 유명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에 있어 가지고 체르노빌도 안고 가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일대에 널려 있는 핵기지의 핵 미사일 한 1400개 되는데 그것도 좀 안고 독립해라. 모스크바가 어떻게 할 여력이 없다. 그러다가 1994년도에 우크라이나의 영구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94년도 합의가 체결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옐친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핵을 도로 이제 러시아가 정신을 차리고 가져갔는데, 유럽의 핵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서 가지고 갔는데, 지금 와서 전쟁이 나고 이런 걸 보면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으면 러시아가 쉽게 공격을 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가 참 핵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과거 시도도 있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1952년도 그때 드와이스 아이젠하워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농축 재처리를 좀 하게 해달라. 농축 재처리를 하게 해달라. 그래 미국이 설복을 당해가지고 이제 30년 동안 농축 재처리를 몰래 하게 해줄 테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그래서 30년 동안 신나게 농축 재처리를 했고, 이것이 이제 미일 간 일미 간 30년 포괄 동맹으로 이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고순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미사일 약 1000개 정도의 이제 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근데 농축 재처리를 했다고 해서 고순도의 플루토늄 물질을 추출했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농축 재처리는 해봤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전 세계에 우리가 핵 보유국이다라고 공개를 할 것 같으면 열병식에서 미사일 공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처음에 스커드 미사일, 화성 몇 형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할 때 PVC 이제 똥파이프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색깔만 칠한 거 아니냐. 그래 이제 오해를 받고 그랬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실험이죠. 실험을 해서 위력이 확인이 되어야 전 세계가 쳐다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핵 개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쪽에서 이제 저처럼 무수한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핵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라 그랬냐, 실험을 안 하는 원자탄을 어디서 공개를 하느냐,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오늘 급작스럽게 실험을 안 한 원자탄은 쓸모가 없다,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는 사람이 나왔죠. 세종연구소의 전략센터 실장인가요? 정성장 실장이 얘기를 했어요.
원래 그 세종연구소는 그 시흥동 그 저기 코이카 그 국제협력단 있는 자리에 있다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서울로 사무실을 옮기고 다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명명만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성장 실장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실험할 수 있다. 어디서 실험을 하느냐? 강원도 북부 지역에 그 이농현상이 이제 뚜렷하니까 그쪽 지역에 굴을 파고 북한처럼 저강도 지하 핵실험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최초로 이제 실험을 어디서 할 거냐에 대한 그런 그 대안 제시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안 제시가 최초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대안 제시라도 이루어져야 뭐 핵 개발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안 제시가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일단은 저강도보다는 고강도로 핵실험을 해야 괜찮은 것이고, 공식적으로 지금 5개국이 이제 그 미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중공 5개 나라가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이제 그들 나름대로 지상 핵실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 자기들의 여력이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지상 핵실험을 못하고 지하 핵실험을 하니까 핵 보유국이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핵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어정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 기본적인 것은 지상 핵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상 핵실험을 할 곳이 없고 지하 핵실험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정성장 실장이 강원도 북부 지역에 대안을 내놓았는데요. 다만 이제 정성장 실장이 얘기를 한 것은 몰래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지하 핵실험의 경우에 인공 지진파가 그 리히터 지진계 기준으로 5.5 정도가 이제 파생이 되는 것을 우리의 뭐 화약고가 터졌다, 뭐 터졌다, 거짓말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한반도 일대에는 미국의 NSA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국방부를 비롯해가지고 정찰 자산들이 돌아다니는데 우리의 그 일거수일투족은 미군이 감시를 하고 있어요. 뭐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나 중공 러시아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시를 대비해서 뭘 한다 그러면 미국이 모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실 우리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우리가 자주국가는 맞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무리수를 둬가면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 국제 그 경제가 교류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수출도 해야 되고 필요한 건 수입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급자족하는 국가도 아니고 우리의 원화가 세계 10대 기축통화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경제가 아직까지는 취약합니다. 수출이 중심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뭐 핵을 하나 이제 건드렸다 해가지고 유럽연합 같은 데서 우리하고 거래 안 하겠다, 물건 안 사주겠다, 그러면 수출이 막히는데 국민들은 뭐 먹고 삽니까? 당장 그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일자리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파생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쉽지는 않은데,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성장 실장이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핵실험을 어디서 하느냐에 대한 얘기에 대안 자체가 없었는데, 그 대안을 정성장 실장이 최초로 제시를 했다는데 일단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핵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못해도 거제도나 금문도 같은 섬 하나가 날아가는 셈인데, 그 일대가 지하 핵실험으로 저강도를 하면 어떨까? 그 대안 제시는 훌륭한 것이죠. 대안도 제시를 하지 않고 무조건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안이 제시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또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꼭 핵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가집니다만은, 무턱대고 미국 가가지고 우리 핵 개발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핵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주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다만 이제 우리 북한이 핵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핵이 있으면 맞대응이 가능하냐, 이런 단순한 논리 가지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핵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쓰지도 못할 거 그거 왜 개발하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1945년도 8월 6일날 히로시마하고 8월 9일날 나가사키에 실전 투하된 이후, 전쟁이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실전에서 쓰인 적은 없어요. 실전을 앞두고 으르렁대는 데는 쓰였겠지. 그러나 실제로 투하된 적은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력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아이고 경제 도움 안 되는데 무술 못하는 얘기도 있고,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반응은 이제 제각각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반도가 청정지대로 남기 위해서 91년도 노태우 대통령의 비핵화 선언에 따른 청정지대로 남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을 통일을 한 다음에 북한의 핵도 절차를 거쳐서 이제 미국이 입회 보정을 하는 가운데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반도에 굳이 핵이 있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무분별하게 핵 개발부터 하고 보자라는 그 주장이 나온 거에 비해서는 대안이 제시가 됐다는 것은 저는 이제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좀 우리가 좀 진일보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긴 한데, 국제 역학 질서를 봐야 될 겁니다. 그 일단 정성장 실장의 경우에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은 온리 핵 그 보유주자예요. 핵만 있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핵 이외의 대안 제시를 이 사람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핵이 만능 치트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화두로 던지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저기 최고 통치권자가 골석인 상태 아닌가, 고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고 통치권자가 새롭게 뽑히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국정운영 기조와 그 다음에 국제 질서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 가지고 뭐 핵 개발을 하든지 뭐 다른 뭐 무기를 개발하든지 하는 그 입장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에 이제 그 대통령이 고려가 되어가지고 정상 외교를 하기 힘들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간신히 양해만 구한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전략적 입장이 있어가지고 90일 간세유예만 이제 그 허용한 그런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선거철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 너무 그 자극적이고 쓸데없는 공약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척점에서는 공약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뭐랄까요, 좀 이제 사상의 자유가 있다 보니 좀 진보적인 색채를 뛰어넘어 가지고 좌파의 색채를 띠거나 극좌파의 색채를 띠는 정당도 대통령 선거 출마는 가능합니다. 과거에 그 통합진보당이 그 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해산된 적이 있고 5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적은 있지만,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침해가 되지 않고 기준선을 넘은 행동을 안 하는 선에서는 정당 활동 자체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을 굳이 자극시켜가지고 자극적인 국방정책이나 자극적인 외교정책이 나오는 것은 그거는 그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전체적인 결론으로 그 정성장 실장이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포럼에서 세미나에서 화두를 던진 거에 대해서는 100번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논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화두로 던지는 사람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도 나도 대안의 그 제시 없이 무조건 핵 개발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70년대 박정희 정권이 추구했던 그런 그 핵 자강국 이런 논리보다는 너무 좌충우돌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국제사회와 심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텐션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 그 국민들도 안전하게 이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가 당면한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지 중공이나 러시아의 도발, 일본이 커지는 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힘을 기르는 거는 이제 당연히 길러야 되겠지만 결국 그것도 이제 국민들의 총화 단결에서 나오는 거니까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화두로 던지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인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좀 옳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화두들이 제시가 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오늘 그 정성장 실장의 그런 그 주장이나 발언 대안 제시에 대해 가지고 사실 그 지메일로 제가 소통을 하는데 지메일로 의견이 있었어요. 좀 논평을 해달라는 그런 시청자분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방송을 또 급하게 하게 됐네요. 그 뉴스를 보시면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만의 한번 생각을 아이덴티티를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